안녕하십니까, 이진건TV입니다.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요, 코로나19의 위기 경보 단계를 경계 단계에 묶어두고 있습니다. 본래 4개 단계죠. 관심, 주의, 경계, 그리고 이제 최고 단계가 심각 단계인데, 지금 국민들이나 또 일부 전문가들은 그 심각 단계로 격상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부에서는 지금 단계로도 관리가 가능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지난 18일까지만 해도 이 확진자가 31명이었죠. 그전에는 며칠에 1명 느는 이런 정도였는데, 그날 저녁부터 갑자기 급증하기 시작해가지고 나흘 후인 22일 오전에는 346명이 됐습니다. 확진자가. 그리고 반나절 만에 오후에 말이죠, 433명으로 늘었습니다. 지금도 또 얼마나 늘어가고 있는지 모르죠. 이런 상황입니다. 온 국민이 지금 공포에 질려 있는데, 정부는 어떻게 이렇게 느긋한지 그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추측하자면 이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뭐냐면 첫째로 국가 이미지 때문이다. 대한민국에 코로나19가 창궐 하고 있다. 이런 이미지를 주면 국가적으로 굉장히 손실이 오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해서 그런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국민 생활을 너무 제약한다. 격상해버리면 경제생활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제약이 가해질 테니까. 그 다음에 또 국제적으로 보면 경제교류라든지 인적 교류 이런 것에서 너무 제약을 심하게 받지 않을까, 이게 걱정이 돼서 그렇다. 이런 추측도 가능하겠죠. 또 하나는 이제 책임 소재 문제입니다. 이 경계 단계에서는 이 최고 책임자가 질병관리본부장입니다. 그 중앙방역대책본부장도 같이 맡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책임 문제가 생기면 질병관리본부장이 책임을 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심각 단계까지 가면 범정부적으로 총력 대응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책임도 중앙재난대책본부 본부장이 행안부 장관 아닙니까? 거기까지 가든지, 아니면 특별한 경우에, 아니면 또 꼭 필요할 경우에는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그런 기구를 둘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책임 문제가 생기면 범정부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오니까 그게 부담스러워서 피해가는 것 아닌가, 이런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정부가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 비위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난 22일 저녁에 문재인 대통령이 시 주석하고 통화를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다. 중국의 노력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이렇게 덕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 주석이 정말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았다. 어려울 때의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이렇게 서로 덕담을 주고받았어요. 그래 놓고 우리가 만약에 이제 이 경보 단계를 격상시켜버린다. 이렇게 하면 시 주석 비위가 상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사실은요,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는 만인신부터 쓰는 거 아닙니다. 지금 벌써 이게 상황이 얼마나 악화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를 보면 가장 겁을 내는 사람이 김정은이하고 시 주석을 가장 겁을 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비위에 거슬리는 일은 하기 싫어하겠죠. 이걸 정부 강요들이나 이런 사람들 눈치 못 채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격상시키는 것을 주저주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정말 큰 문제죠. 또 황당한 거는요,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 말이 참 기가 막힙니다. 이분이 사실 중무부처 장관 아닙니까? 그런데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거든요. 그 자격으로 이제 21일에 브리핑을 했는데, 누가 이렇게 지적했던 모양이에요. 뭐라고 했냐면, 문을 열어놓고 모기 잡다는 격 아니냐고 지적을 했던 모양인데, 박 장관 말이 그거 아니다. 겨울이어서 모기가 없다. 그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재치문답하는 겁니까? 말장난하는 거예요? 아니면 말재간 자랑하는 겁니까? 주무부처 장관이 이런 지금 심각한 위기에 그런 식으로 말 가지고 장난이나 하더니 참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모기 잡자는 게 아니고요, 박 장관. 이거는 바이러스 막자는 겁니다. 바이러스는 겨울이라도 더 잘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또 한마디 한 게, 감염원별로 이거 보면
중국인보다 한국인 그 입국자의 바이러스 보균자가 더 많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중국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온다. 뭐 중국인 통해서 들어오든 한국인 통해서 들어오든 미국인 통해서 들어오든 중국에 체류했던 사람이 오면서 바이러스균을 갖고 왔다 이러면 문제는 중국에서 왔다는 거기에 있지. 한국인이 중국인보다 보균자가 더 많은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 그럼 박 장관은 한국인이 바이러스에 더 잘 걸리는 사람들이다 그 말 하고 싶습니까? 그리고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이 바이러스 예사롭지 않답니다. 벌써 뭐 언론들이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아직 백신도 개발되지 않았고, 예? 면역 체계도 뭐 개발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대응하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거죠. 지금은 뭐 대증요법만으로 병원에 가도요. 마찬가지. 열이 나면 항생제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데 곧 약이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어쨌든 빨리 이제 약이 만들어져야 될 텐데, 이게요, 사실은 이런 종류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변종이 또 워낙 많으니까 사람 몸을 거쳐가면서 계속 이게 변종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대응하기가 더 어렵죠. 하나의 약으로 전체를 다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지나면 그 약이 효력이 없어지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하니까 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는요, 뭐 예사롭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뭐 철저히 대응한다고 보지만은 지금 그 정부의 각오가 그 정도로 확고한지 이걸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하나 큰 문제가 뭐냐면 대구 바이러스 무슨 대구 폐렴 이런 말이 지금 언론에도 그냥 쓰고 있거든요. 대구시에서 이거 제발 그렇게 쓰지 말아달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어요. 만약에 자꾸 그렇게 쓰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대구 시민으로서는 정말 기가 막힐 일이죠. 날벼락을 맞은 것은 자신들인데 왜 외부 사람들이 대구 무슨 뭐 바이러스 대구 폐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대구 사람들 얼마나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는 겁니까 지금. 위로는 못 해줄 망정. 그래서 그런 거 아니죠. 절대로 뭐 특정 지역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이미지를 훼손하는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상당히 심각한 순간입니다. 지금 모든 국민이 공포에 떨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얼마나 더 확진자가 늘어날지 우리가 지금 가늠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요 외출 삼가시고 외출을 하시지 마십시오. 혹여 뭐 직장에 나가시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은 그렇게 꼭 어디 외출해야 되는 분 말고는 뭐 출근해야 되는 분 말고는 가능하면 외출 횟수를 줄이고 집에서 가족들과 단란하게 지내는 시간을 더 늘리는 게 뭐 가족 간의 또 유대를 강화하면서 사랑을 더 키우면서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그런 방법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이 바이러스 우리가 반드시 이겨내야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